그럼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포장을 수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와, 멋있다.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죠. 수학으로 암호화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수학이니까.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학자를 고용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NSA에 고용된 수학자들은요. 포장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아니면 해독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주로 해독이겠죠. 해독이 훨씬 해독을 오래 해요? 걸리겠죠. 해독을 그러면 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건당 뭐 예를 들어 러시아 정보부를 뚫었어. 뭐 이번 달에 허탕 쳤다. 보너스 그렇지. 월급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고정 급여가 있고 어디 뭐 일본을 뚫으면 성과금이 나오는 이런 건지. 근데 암호 문제는 다 보안 사항이거든요. 설사 지금 깨고 있어도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 암호를 안 준비를 쓸 거 하니까? 아니에요. 어. 그분들이 뭐 어떻게 아니, 일하는지 이런 거는 참 알기는 어려워요. 김수환 교수님 정도 되면 주변에 NSA 직원 한 명쯤 알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해주나? 진짜 수학은 저한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예. 아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을 보이신 게 우리가 1, 2, 3, 4, 5로 암호화시켰으면 1, 2, 3, 4, 5로 푼다가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윗필드 디피라고 하는 학자가 야 자물쇠 열쇠 개념을 이용하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비밀 통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냈는데 실제로 성공하진 못해요. 그렇죠. 거기엔 고도의 수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비대칭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함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맨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RSA라 그러는데 이 암호에서는 어떤 종류의 수학이 사용되냐면은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요. 소인수 분해. 그거 아니에요? 2, 3, 5, 7, 11, 13 이거? 그게 이제 소수라고 불리는 프라임 넘버인데 그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예요. 그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들의 네, 고부로 만들어져. 어떤 숫자가 두 개의 숫자로 곱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말씀 아니요. 나누시면 돼요. 아니, 오늘 나는 그냥 관객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힘들어. 나 오늘 방청객이야. 도와줘. 나도 힘들어. 지금 지날 것 이거 같아. 황진경 말씀 씨가 나누세요, 못하면 갈 편안하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이 따라와.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한 병 더 마셔 빨리. 미치겠네. 일단 네. 소인수 분해 하기 전에 곱하기 먼저 하면 더 쉽잖아요. 곱하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뭐죠? 6, 6이잖아요. 네. 그러면 6을 소인수 분해하면 2, 3. 2, 3. 2하고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 분해거든요. 네. 35 같은 건 어떨까요? 5, 7이 35.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는 소인수 분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소인수 분해를 좀 큰 걸로 해볼게요. 11,663. 소인수 분해. 소인수분 하라고요? 이제 곱하기 근데 두 개로. 3으로 끝나는 건 소인수 분해 안 되지 않아? 3으로 끝나는 게 있죠. 7, 9, 63. 네, 7, 9, 13 있죠. 알겠어.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 아니요. 그렇게. 내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어렵다.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는 쉽지만 곱해진 것을 이게 무엇을 곱해서 나왔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5자리. 5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요? 근데 RSA에서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나온 최종적인 숫자의 자릿수가 617개를 써야 되는 거대한 숫자인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다르다 그랬는데 우리가 밖에다가 공개할 잠그는 키는 바로 이 곱해진 그 큰 숫자가 공개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두 개의 곱인 건 알지만 이 두 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열 때 필요한 건 바로 이 두 개의 곱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아무리 이걸 봐도 이걸 금방 알아내기는 어렵고 이런 것이 이 체계의 보안성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와. 그래서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암호화시키는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이거 보시면 나 이런 마음인 것 같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니까 시청률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겼네? 그런 거죠.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는 진짜 어려워. 아직 진짜 어려워. RSA가 나오는 방송에서 감도 안 잡히면 포기하겠는데 이게 알 것 같으니까 더 막 흥정을 이해시켜라 이거 아니야 이게 양자 풀이 변환을 설명을 해야 되나? 미쳤어? 그게 코딩이잖아요. 문자잖아요. 이거를 그게 코딩이죠. 숫자로 바꿔야 그게 돼요. 코딩 아니에요? 이건 이제 기계가
지금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인데 다른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아, 나 그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좀 열었거든. 오, 오늘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오, 좋아요, 좋아. 아까 강연 때 그 RSA 암호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현실로 다가오면은 RSA 암호도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죠. 컴퓨터는 컴퓨터예요? 아예 다를 거예요. 하드웨어 자체가 달라요. 소프트웨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예 달라요.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중첩을 유지해야 되는데 큐비트라는 걸 이용해서 중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구글에서 이제 시카모아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큐비트를 중첩하면서 양자 컴퓨터 가능하다. 중첩? 그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지금 홍진경 씨 얼굴을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고민이 많이 지금 되는데. 양자 컴퓨터 얘기도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또 중첩을 얘기하냐고? 아, 네. 낯빛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건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자역학이 무엇인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양자역학은 보통 물리학과에서 1년을 배우는 학문이라서 여기서 제가 짧게 설명할 수는 없고 오로지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데 양자역학의 여러 특성 가운데 중첩이라는 원리를 사용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중첩이란 무엇인가? 그런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이야기에 깔린 기본 배경이 뭐냐면은 모든 정보는 디지털로 이동을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컴퓨터는 전자장치잖아요. 얘는 전기 신호밖에 알 수 없어요. 전기 신호란 거는 집에서 전기 신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어하냐면은 불을 켜거나 끄거나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불을 끈 거를 0이라 그러고 킨 거를 1이라 그래요. 컴퓨터는 오로지 0과 1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 컴퓨터야. 이 말을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은 저의 이 말을 먼저 문자로 바꿔요. 컴이라는 단어를 또 쪼개서 기억, 미음 이 하나하나가 다 분절된 어떤 그게 코딩이잖아요. 문자잖아요. 이거를 그게 코딩이죠. 숫자로 바꿔야 그게 돼요. 코딩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기계가 지금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인데 그 코딩 아니에요? 코딩은 좀 높은 레벨을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어 기억은 1, 니은은 2, 네. 디귿은 3 이렇게 모든 문자를 다 숫자로 바꿀 수 있죠. 네. 일단 숫자가 되면 네. 0과 1만을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진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네, 네, 네. 그건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알아요. 나 그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좀 열었거든. 아까 나 진짜 미안한데 녹화 중반까지 내가 닫았었어 사실. 미안해. 이분 근데 지금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볼게요. 열어보세요. 열어볼게요. 예. 그럼 이제 컴퓨터는 제가 이제 컴퓨터야라고 말한 것을 0과 1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전기가 없고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0과 1이라는 숫자들로만 바뀌는 상태로 딱 되거든요. 네. 이 상태로 컴퓨터는 모든 계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내요. 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의 중첩을 일로 가지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꺼진 것과 켜진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꺼진 것도 아니고 켜진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켜지면서 꺼진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상황을 표현할 개념과 단어가 없어요. 우리 차원에서 아직 이해 못하는 현상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첩이라는 그 괴상망측한 용어를 산 것도 쓰는데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송장 같은 거네요. 산송장.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고 좀비. 산송장. 좀비 같은 거죠.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산송장 산송장. 컴퓨터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 그런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태를 허용한다면 컴퓨터는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진경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길이 많겠죠. 길이 예를 들어 10갈래가 있어요. 10개의 경우의 수. 기존의 컴퓨터는 이 10개의 길을 다 가보고 끝나서 가장 빨리 도착한 길 하나를 결정하겠죠. 양자 컴퓨터는 왼쪽과 오른쪽이 중첩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갑니다. 그럼 도달을 하는 순간 딱 한 번 갔는데 최단 경로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이제 양자 컴퓨터 이렇게 나오면 또 거기 대항하는 암호라던가 또 기술이 또 분명히 나올걸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된다면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문제를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있잖아요.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모든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거죠. 그렇죠. 틀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이 있고 못 푸는 수학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그런데 들어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로 아주 빨리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수학 문제가 아까 소인수분해 문제입니다. RSA. 예. 네, 소인수분해 문제도 결국 소수의 주기를 찾는 문제거든요. 이런 어떤 패턴을 찾는 류의 문제가 아닌 것들, 주기를 찾는 문제가 아닌 것들. 주관식. 주관식. 주관식 문제 약할 것 같아. 주관식.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로도 빨리 풀 수 없는 그런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지금 암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이제 양자 내성 암호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래서 PQC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 정부도 어떤 순서로 양자 내성 암호로 대체해 나갈까, 이걸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방 분야가 먼저 바뀔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거네, 양자 역학.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 나눌 때마다 우리 배명훈 작가님이 진짜 천재가 간 것 같아요. 나는 전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소재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양자 역학 외교, 소재로 정치 글 외교 썼어요? 이런 거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양자역학은 잘 안 녹이고요. 안 녹여요? 이해는 해요. 네, 그러니까 SF 작가들도 양자역학 이야기를 다룰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제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렉 이건 같은 되게 하드 SF를 쓰는 과학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커런틴, 그렇죠. 커런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절반 넘기면 정말 얼마 잘 정도요? 이해하시는 인정? 우린 뭐 줘야 넘겨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은 그 양자역학을 다들 잘 모르니까 만능 열쇠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천재코 친구가 있으면 영화에서 편해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양자역학을 쓰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시간 여행을 하는 기계가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의 원리를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이야라고 설명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 암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프로가 개인정보가 막 범람하는데 자기 정보를 좀 이렇게 대충 막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가 그래도 암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걸 잘 쓰려면 어때야 되겠구나, 좀 이런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뭐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